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철수 골드리치 하우징 대표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 대표님은 이 주택 1977년부터 이제 주택 건설 협회, 대한주택 건설 협회죠. 여기 이제 우리 주택 건설 회사들의 이제 모임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사, 감사, 부회장 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경기도회장까지 이제 역임을 하시면서 주택 건설 업계에 뭐 사실 원로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대단한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최근에는 또 이 그래도 부동산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또 책을 내셨습니다. 자, 대표님 뭐 우선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모신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실물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거래도 중단이 되는 것 같고 뭐 가격도 지금 뭐 휘청휘청하고 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불안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뭐 저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후에는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누구도 이게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조기에 종식된다고 그러면은 대충 짐작이 할 수 있죠.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유럽에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더 확산이 일로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보다도 더 많이 뭐 사람이 사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어떻든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IMF 사태 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때는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고금리였지 않았습니까? 명확한 어떤 요인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살인적인 고금리가 있었죠. 그거는 그건 누가 봐도 그것이 원인이니까. 근데 이거는 장기화가 되면은 분명히 경제적인 충격이 크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은 GDP의 70%, 70, 80%가 무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이제 글로벌 경제가 엉망이 되면은 자연히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런데 다행히 이게 지금 1, 2개월 안에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시장 충격은 부동산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12.16 대책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쟁터 때나 나올 법한 대책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대책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대책에다가 코로나 사태가 겹쳤기 때문에 이게 1, 2개월 이렇게 조기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은 좀 상당히 부동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등락을 반복하는 행보 장세 이런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화 된다고 그럴 거 같으면은 장기화라는 건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로 말씀하신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1년 가면 완전히 이건 진짜 이게 아주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요. 6개월 정도만 그 정도만 가도 이게 세계 경제는 엄청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재상계획은 3, 4개월만 가도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겠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때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든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버티기 어렵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0년 후 원래 이제 지금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10년 후 원래 이제 큰 장기 흐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일 거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원래 대표님 예측하셨던 거는 좀 어떻게
보셨던 거죠, 그러면? 제 책에는 향후 10년 한국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 있는 거고요. 그게 크게 뭐 네 가지 이유는 집값 상승의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느덧 특히 서울 지분, 서울 주택은 교체기에 접어들었다. 왜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의 아파트는 30년 이상 된 것이 뭐 62%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주로 뭐 70년대부터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30년 넘었다 해서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능에서 이제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시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체기가 접어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트렌드가 이제 새 집이잖아요. 신축. 예, 예. 신축 주택 무조건 신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축을 할 땅이 없잖아요. 서울에는 한 신축한 땅이 없습니다. 빈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이 뭐가 되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서울은 90%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원인은 뭔가 그러면은 유동성과 저금리입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만 최근에 뭐 2, 3년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그 세계 주요 도시가 다 올랐는데 먼저 오른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이제 그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나중에 오른 유럽은 뭐 한 40%, 이 평균 40%니까 한국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은 한 평균으로 따지면 한 25%, 뭐 강남 집가 뭐 50%대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 그러면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이거거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며칠 날인가 뉴욕 타임즈가 유럽 집값 폭등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한 일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저금리였습니다. 원인은. 그럼 한국도 비슷한 거죠. 한국도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유동성이 그 부동자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금리가 뭐 역대 최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 다 충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새 집 부족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부족 거기다가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이건데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게 뭐 시정일관 집값 올리는 건 투기 세력이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사실은 이건 저 사람들이 저거 정치적으로 그러는 건가, 뭐 몰라서 그런 건가,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웬만큼만 알아도 그거 알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지금 시정일관 그 18번, 19번 정책을 한 것이 강남 재건축, 재개발 뭐 그걸 못하게 막는 거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사실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부분인데 제 책에는 이제 5년 단기 전망과 10년 장기 전망 이렇게 두 가지 분류해놨는데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뒤늦게 신도시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3기 신도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단기 5년과 장기 10년 전망을 했는데 단기 5년은 이제 신도시 건설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장기 10년은 신도시 건설 이후를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5년 동안에는 이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거는 신도시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토지 매수 자금이 풀립니다. 그럼 그것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은 토지 대금을 뭐 농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몇십억씩 받으면은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토예요, 이게.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물기 위해서는 그 면적만큼 땅을 사면은 그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만큼 땅을 사요. 경기도 어디 이런데 이제 좀 싼 데 가서 삽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놀랍게도 다 강남의 아파트를 사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 파주운동 신도시 아파트 2,몇백 세대 질 때 저희가 땅값 많이 풀어봤는데 그게 당신 뭐 20억 받아간 사람 당신 그 돈 뭐 했어? 그러니까 대투하고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아들 뭐 딸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 부분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단기 5년은 뭐 이게 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두 번째 장기 10년 전망은 신도시 건설 이후에 전망은 제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전망을 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 1, 2기 신도시는 서울 기점으로 최소한 더 10km 내지 30km 떨어진 데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보진 않았지만 한 1, 2km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경기에서 바로 경기에서 보면은 네. 창릉 신도시, 뭐 하남 교산 이런 데는 뭐 불과 1, 2km, 뭐 4, 5km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남 집값이 잡히냐?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어떤 그 뭐 노망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지역인데, 아이 거기 창릉 뭐 교산 이런 데다가 아무리 해도 아파트 짓는다 그거 절대 갈 사람 없습니다. 뭐 진짜 뭐 손에 꼽을 정도 갈까? 뭐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가겠죠 좀. 그 이제 핵심은 강남 집값인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작용이 클 거라고 보는 거는 1기 신도시 뭐 2기는 그렇습니다만은 1기 신도시는 벌써 건설한 지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가까운 데로다가 이제 빠져나올 거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여기 삼성 신도시가 있어요. 은평 뉴타운 지나서 바로 거기서부터 경계인데요. 거기 고양시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삼성 신도시예요. 지금 이제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평당 한 1,600만 원대 뭐 그렇게 지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 신도시 어느 정도 가죠? 많이 가야 1,300, 400 평당 그 정도뿐이 안 가거든요. 왜 그런가 그러면은 삼성 신도시로다가 일산 신도 젊은 층들 많이 빠져나왔어요. 부동산 가서 물으면 다 그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창릉지구에다가 집 지면 누가 빠져나올까요? 일산 신도시 젊은 사람들 많이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 특히 세 사는 사람들이요. 아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살아요? 글로 나오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도시가 슬럼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본의 신도시 몰락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마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40% 정도 비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책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뭐 그게 그 일본의 위성도시 뭐 신도시 이런데 어떤 그 몰락이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다. 뭐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이 망가지고 뭐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물론 그 원인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 그러면은 2002년도인가 고이즈미 기억하실 거예요. 고이즈미 이제 내각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치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든 이제 도쿄의 그게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그러니까 그 건물, 대형 건물을 롯봉지 힐스 이런 데다가 뭐 이제 그 대형 건물을 허가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업무, 문화, 뭐 주거, 콘텐츠 뭐 이런 거 몽땅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어넣고 이제 한 빌딩에서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도쿄 대게죠, 뭐 아베도 뭐 그 얘기하지만 이제 예. 도쿄 도심을 다시 살리는. 예, 그거를 고이즈미 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마 신도시가 뉴욕으로부터 한 30km 그리고 지바가 한 50km 떨어져 있는데요. 다마 신도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야 이게 완전 베드타운이고 이제 출퇴근 교통 엄청 비싸고 그렇잖아요. 일본은 교통료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여기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다시 도쿄로 돌아가서. 다시 동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오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 40%가 이제 비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튼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기 신도시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이제 결국 일본의 사례가 좀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3기 신도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영향이 그게 먼저 진 신도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철수 대표님을 좀 모시고 저희가 좀 코로나 이후 또 코로나 이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